수고하시고 계십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그 장관 이제 후보자 인사청문회인데, 일단 두 가지잖아요, 후보자님. 하나는 장관을 수행할 수 있는 이제 도덕적인 기준이 합당한지 하고, 그리고 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지 하고, 그 두 가지인데, 대부분 다 업무 수행 능력에 이렇게 치중을 해서 여쭤보셔서, 저는 좀 아까 먼저 전제되는 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그 오전에 여러 의원님들이 궁금해하시고 염려하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결국은 이제 인사청문회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면 바로 업무가 시작이 되시는데,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가장 길게 봐도 10개월 아닙니까? 그러죠? 10개월 정도 되는데, 그 10개월 동안에 물론 이제 후보자님께서 장관이 되시면 여러 일도 열의를 가지고 많이 하실 것 같고, 그런데 10개월 뒤에 아까도 오전에도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10개월 뒤에 만약에 해수부하고 그 청와대 쪽에서 계속 유임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청문을 받고 있는 후보자 입장으로서 앞으로 그런 정치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는 게 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임명권자의 고유권한에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기관에 관계없이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왜 그걸 중요하게 여기냐면, 지금 우리 인사청문회 같이 하고 있는 다른 부에도 이제 유사한 상황이 있지만, 예전에 그 해수부 폐지 정부 조직법안에 공동 발의하신 적이 있고, 그리고 지금 또 하나는, 지금 예전에 왜 제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 요구했던 걸 봐서 아시겠지만, 반민족 친일행위자 재산환수법을 심의하실 때 이게 너무 타이트하게 하는 거 아니냐, 어느 정도 핵심적인 부분만 대상으로 하고 그 밑에는 좀 법적 안정성 같은 걸 들어 놔둬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범위에 관해서 질의하신 적이 있어서, 우리 일본하고 관련돼 있어서는 대단히 우리 해양 주권하고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독도도 문제가 많이 나와 있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전에 질의 드린 내용을 좀 어느 정도 과연 해수부 존치 문제도 한번 연관이 돼 있었고, 그리고 일본과의 관련해서 영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이번에 박근혜 정부 3년 차에 들어서 이제 해수부 장관으로 인사청문회를 받고 계시는데,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수부 업무를 좀 해나가겠다라는 의지를 한번 밝혀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명심을 하고, 이전에 했던 일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는 적절하지 않아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당장 경제가 어렵고 해양수산이 너무나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에도 벅찬 그런 실정이라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해양수산부의 여러 조직을 보다듬고 또 여러 가지를 살펴서 해양수산부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제 점심 식사하시면서 들으셨겠지만,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 청문회 할 때 황영철 의원이 저하고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인사청문회 할 때. 그런데 황영철 의원 질문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대통령이 그때 10개월 뒤에도 유임을 원하고 계속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자리에 남아서 계속 임무를 수행하겠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또 변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윤인숙 장관 파동도 겪고, 그 다음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직전 장관님도 그렇게 오래 못 하시고 나가셨는데, 우리 후보자님께서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실국장님들 든든하게 또 오늘 인사청문회 끝나기 전에 좀 그런 의지를 좀 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윤진숙 장관님 하실 때는 거의 실국장님들이 상임위원회 답변을 거의 대부분 했고요. 그리고
지난번 세월호 이후에는 거의 실질적으로 상임위원회가 운영이 안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수부 위상이 많이 약화돼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께서 10개월 있으면 또 바뀔 가능성이 있는 장관이다라는 내부적으로 그런 이미지가 비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죠? 예, 위원님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 예, 그거 아무튼 유념하시고 그거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독도 문제인데요. 독도 문제. 오전에도 이제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셨는데 독도 문제가 이제 외통위 위원장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외교부의 입장은 우리 정부의 외교부의 거의 공식적인 입장은 가능한 한 우리가 먼저 독도 문제는 꺼내지 않는다가 기조죠. 그러죠? 우리가 먼저 꺼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먼저 꺼내면 또 맞부딪혀가지고 나중에 국제사법재판소나 이런 데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외교부의 계속 이렇게 그 근본 기조를 꼭 따라가는 건 또 뭐 여러 가지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볼 의미가 있고 그리고 해수부가 또 해양용토 주권을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특별히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에 독도 관련 법안이 올라올 때마다 외교부 입장을 존중해서 대부분 다 지금 계류돼 있습니다. 몇 개 법이. 우리 해수부 관련 법들이 몇 개가 계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좀 전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이제 우리 존경하는 최기성 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항구가 보면 제일 동쪽 위쪽에는 속초항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서쪽 제일 위에는 인천항이 있는데 인천항, 군산항, 그 다음에 새만금 신항, 목포항, 광양, 여수, 그 다음에 부산, 울산 쭉 돌아서 포항, 그 다음에 이제 속초항까지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 해수부의 전반적인 그 항만 관련된 대부분의 예산이 부산이 집중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또 시간이 이제 거의 지나갔는데 그 부산에 집중되는 측면이 물론 북한 개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현안도 있었지만 반면에 그 광양항이라든지 그런 데는 대단히 그 열악한 상황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그 부분 좀 이렇게 지역적으로 좀 예산 어느 정도 상대적 평등이라도 그렇게 좀 주셨으면 좋겠고 그거 관련해서 제가 이제 전라북도 저는 물론 무진장 임실은 완전 산골입니다. 덕유산 밑인데 우리 서쪽에 이제 새만금 신항이 좀 전에 최기성 위원장님이 2, 3만 톤, 5만 톤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입지 조건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만 톤이 아니라 10만 톤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처음 조성을 할 때 차제에 좀 합리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좀 항만 규모를 좀 적정하게 조절을 해서 꼭 5만 톤이네 4만 톤이네 규격화 하시지 마시고 진지하게 좀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전 말씀하신 우리나라의 그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서 우리나라 그 항구의 골고루 균형 잡힌 시각을 보고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춰서 그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로 이거 끝나기 전에 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주요 항만 관련해서 최근 한 3년 정도 예산 투여 대비해서 좀 자료 좀 주십시오. 예, 항만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매년 예산 금액하고 비중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리고 대부분은 그랬고 아까 어떤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중국어선 불법업 단속 문제는 그러면 지금 이제 해경이 하면 완전히 국민안전처에서 하는 겁니까? 그게 이제 중국 어선 불법 오로 문제에 대해서는 단속권을 서로 이제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총괄적인 기능은 여전히 우리 해양수산부가 가지고 있고 그 개개의 사태에 대한 그 대응은 해경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현장에서는 그 두 기관이 같이 한다면 혼란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긴밀한 협업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VTS는 또 어떻게 조정하기로 했습니까? MOU 하기로 하고 막 했는데. 뭐 그 부분도 뭐 일단은 지금 그 이관이 돼 있습니다만은 우리 네. 해수부가 여전히 그런 VTS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 해수부의 본래 기능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긴밀히 협조해서 그 기능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VTS 문제를요, 지난번 정부조직법 개정할 때 그냥 검토 없이 그냥 싸잡아서 넘어갔는데 VTS를 다시 해수부로 가져오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해주세요. 지난번에 왜 진도 VTS가 문제가 있었던 것은 결국 해경이 관할하는 진도 VTS의 가장 문제점 때문에 사고가 조기에 캐치되지 못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장관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혹시 아세요? 해경은 해기사 출신 직원들을 뽑아가지고 VTS 근무를 시키는데 그 해수부는 보니까 보수 교육을 계속 시키더라고요, 주기적으로. VTS 담당 직원들을.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해수부에 대한 강력한 애정과 의지를 표시한다는 의미에서 혹시 장관이 되신다면 대통령께 강력하게 건의해서 그 VTS 해수부로 다시 돌아올려오는 걸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예, 뭐 VTS가 기본적으로 선박의 움직임을 보는 장치이기 때문에 우리 해양수산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좀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면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오겠습니다. 지금 원래 지금까지 VTS가 몇 개만 해경이 관리하고 있었잖아요. 그러죠? 예. 그런데 그 나머지 10몇 개가 다 넘어갔잖아요, 이번에. 그런데 만약에 이번 세월호 같은 이런 사고 났을 때 해경이 그걸 잘 관리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예. 의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한번 청와대와 한번 붙어보세요. 그래서 그거 한번 찾아오세요. 예, 이상, 유념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시고 계십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인데 일단 두 가지잖아요, 후보자님. 하나는 장관을 수행할 수 있는 도덕적인 기준이 합당한지 하고, 그리고 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지 하고 그 두 가지인데 대부분 다 업무 수행 능력에 이렇게 치중을 해서 여쭤보셔서 저는 좀 아까 먼저 전제되는 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그 오전에 여러 의원님들이 궁금해하시고 염려하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결국은 이제 인사청문회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면 바로 업무가 시작이 되시는데 내년 총선거 관련해서 가장 길게 봐도 10개월 아닙니까? 그러죠? 제가 왜 그걸 중요하게 여기냐면 지금 우리 인사청문회 같이 하고 있는 다른 부에도 이제 유사한 상황이 있지만 예전에 그 해수부 폐지 정부 조직법안에 공동 발의하신 적이 있고, 그리고 지금 또 하나는 지금 예전에 왜 제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 요구했던 걸 봐서 아시겠지만 반민족 친일행위자 재산 환수법을 심의하실 때 이게 너무 타이트하게 하는 거 아니냐, 어느 정도 핵심적인 부분만 대상으로 하고 그 밑에는 좀 법적 안정성 같은 걸 들어 놔둬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범위에 관해서 질의하신 적이 있어서 우리 일본하고 관련돼 있어서는 대단히 우리 해양 주권하고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독도도 문제가 많이 나와 있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전에 질의 드린 내용을 좀 어느 정도 과연 해수부 존치 문제도 한번 연관이 돼 있었고, 그리고 일본과의 관련해서 영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이번에 박근혜 정부 3년 차에 들어서 이제 해수부 장관으로 인사청문회를 받고 계시는데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수부 업무를 좀 해나가겠다라는 의지를 한번 밝혀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명심을 하고 이전에 했던 일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는 적절하지 않아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당장 경제가 어렵고 해양수산이 너무나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에도 벅찬 그런 실정이라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해양수산부의 여러 조직을 보다듬고 10개월 정도 되는데 그 10개월 동안에 물론 이제 후보자님께서 장관이 되시면
여러 일도 뭐 열의를 가지고 많이 하실 것 같고, 그런데 10개월 뒤에 아까도 오전에도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10개월 뒤에 만약에 해수부하고 그 청와대 쪽에서 계속 유임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그 청문을 받고 있는 후보자 입장으로서 앞으로 그런 정치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는 게 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임명권자의 고유 권한에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기관에 관계없이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를 살펴서 해양수산부에 그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오전에 이제 점심 식사하시면서 들으셨겠지만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 청문회 할 때 황영철 의원이 저하고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인사청문회 할 때. 그런데 황영철 의원 질문에 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대통령이 그때 10개월 뒤에도 유임을 원하고 계속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자리에 남아서 계속 임무를 수행하겠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좀 그때 상황이 뭐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또 변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윤희숙 장관 파동도 겪고 그다음에 그 세월호 사건 때문에 직전 장관님도 그렇게 오래 못 하시고 나가셨는데 우리 후보자님께서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실국장님들 든든하게 좀